정말 듬직합니다. 이번 헤딩에서 또 다른 새로운 예민미를 선보여주시는 조진웅 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봐주시고요. 정말, 예, 지금 수영을 가리면 20대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기 바라고요.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번 헤딩을 위해서 18kg을 감량하신 우리 조진웅 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섬뜩한 모습으로 돌아왔을까요? 김대명 씨 모십니다. 두 분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김대명 씨가 바통 터치를 하고 무대 위로 오릅니다. 네, 조금만 뒤쪽으로. 네, 거기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우리 김대명 씨 정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런 배우입니다. 정면 위쪽 봐주시고요. 이번엔 또 우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기대를 보면서 잠시 후에 다시 모십니다. 자, 해밍의 홍일점 이청아 씨 모시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시나리오에 빠져서 이번 영화를 선택한 우리 이청아 씨. 오늘 블랙 드레스 굉장히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시크한 블랙 드레스를 입으셨는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 그리고 정면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도 좀 봐주시고요. 지금 이청아 씨도 손을 보니까 딱 간호사와 어울리는 손을 가지셨는데요. 예. 정면 위쪽 좀 봐주시고요. 자, 이청아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조진웅 씨와 김대명 씨 모십니다. 네. 헤딩의 주역분들입니다. 이청아 씨를 중앙으로,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로운 조합인데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 세 분.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세 분. 그 하관 쪽을 가리면 세 분 모두 20대처럼 보이는.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갑작스럽게 결성된 이분들은 과연 어떤 비밀을 숨겨놓고 있는 것일까요? 헤딩 이수영 감독님 모십니다. 네, 감독님이 중앙으로, 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네. 자, 좋은데요? 오늘 아이디어 제공 많이 해주시는데요, 조진웅 씨. 손. 자, 정말 딱 헤딩과 어울리는 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영화 헤딩, 파이팅! 네, 이수영 감독님과 조진웅 씨, 김대명 씨, 이청아 씨였습니다. 이수영 감독님과 조진웅, 김대명, 이청아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청아 씨가 먼저 무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 조진웅 씨, 김대명 씨, 이수영 감독님 무대 위로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마이크 들고 착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이 배우분들과 이수영 감독님 오늘 이 무대 위에서 처음 뵙는데요. 일단 우리 이청아 씨부터 캐릭터 소개와 함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딩에서 간호조무사 미연 역을 맡은 이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진웅 씨. 저는 이번 영화에서 내과 전문의 역할을 맡은 승훈 역할을 맡은 조진웅인데 지금 무척 떨리네요. 아무튼 오늘 재밌게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명 씨,
예, 저는 승훈이 사는 그 원룸의 집주인이자 정육식당의 식당 주인인 성근 역할을 연기한 김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저는 영화 헤딩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이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지금 약간 떨리신 것 같아요, 감독님. 목이 잠겼어요. 이따가 분명히 헤딩이 되실 거고요. 예. 자, 진짜 이 세 분의 조합,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거를 이렇게 처음 뵙는데요. 정말 새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성이면 개성, 뭐 연기력이면 연기력, 다 믿을 만한 분들이라 더욱더 기대되는 앙상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을 봤더니 우리 조진웅 씨가 기존의 이미지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동안에 봤던 캐릭터, 이제 우직하면서도 듬직하면서도 상남자적인 그런 느낌이 없어요. 네, 그게 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해빙에 끌릴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선택하신 이유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공간이나 그 어떤 그 인물들 사이에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승훈의 캐릭터를 입고서 던져졌을 때, 야,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이걸 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이걸 또 나에게 준 이유는 뭐지? 근데 그런 것들이 작품 안에 이렇게 좀 되게 많은 퀘스천이 있어서 이건 좀 한번 풀어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하게 됐죠. 진짜 궁금하셨군요. 네, 진짜로 궁금했어요. 이걸 쓴 분이 이수영 감독님이신데요. 네. 감독님, 사실 해빙 굉장히 제목부터가 문학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비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해빙 제목이 무슨 뜻인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영화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해빙은 모르겠어요. 요즘 한자들을 잘 안 쓰셔서 어떤 분은 무슨 바다의 자에 얼음 빙자니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얼음이 풀어진다, 얼음이 녹는다라는 뜻의 해빙이고요. 우리 흔히 해빙기라는 말 하듯이 그리고 그 해빙이라는 제목을 쓰게 된 건 제목과 똑같이 얼음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얼음 밑에 그 잠겨 있었던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실제적으로 영화에서 그렇게 무언가가 얼음을 깨고 올라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얘기 전체에서 무의식 아래로 가라앉혔던 어떤 죄의식이나 비밀들이 위로 떠오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의적인 의미로 해빙이라는 제목을 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홍보가 나갔듯이 심리 스릴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한국에서 스릴러라고 하면 이제 추격자나 아니면 뭐 살인의 추억처럼 어떤 범인을 주인공이 끝끝내 추적해서 잡아내고 이런 거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네. 저희 영화는 그 제목처럼 무의식에 숨겨졌던 어떤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어떤 한 남자의 일종의 그 심리의 지도를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끝에 가서 답을 안 맞춰드리느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요즘 말로 떡밥, 제포용리로는 퍼즐들을 뿌려놓고 나중에 가서 일제히 정답을 맞춰드리니까 정답을 안 맞추고 도망가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회적 함의도 가지면서 그 장르적인 재미도 느끼실 수 있는 퍼즐 놀이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독님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런 심리 스릴러는 뭐 저희가 4인용 식탁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느꼈었는데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꽃이 핀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섬뜩한 뜻이 들어간 해빙.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심리를 쫓아가는 심리 스릴러. 사실 이분도 기존의 작품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명 씨, 네. 해빙을 참여하게 된 이유, 해빙에 일단은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요. 네. 정말 저는 좀 흔히 볼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서사 구조도 마찬가지고
뭐 한 줄기를 통해서 달린다기보다 여러 가지 줄기가 있는데 그것들이 뭐 의심이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계가 어우러지고 구성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새로웠고요. 그 안에서 참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의 팬이기도 했고 또 우리 조진웅 선배님의 팬이기도 해서 이렇게 함께 작업하게 된 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쪽에 팬을 자처하셨던 그 분들이 지금 계시네요. 그렇죠. 한 번씩 볼까요? 네. 정말 지금 기쁜 자리신 것 같아요. 예. 아, 좋습니다. 자, 이 영화의 홍일점. 오늘 유난히 시선이 가는 이청아 씨. 시나리오 처음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느낌이? 저는 이제 이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그때는 이미 조진웅 선배님이 캐스팅이 되어 있으실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선배님을 막 끝까지 간다나 이러면서 굉장히 그 파워풀하고 막 약간 악역인데도 너무 섹시한 이런 이미지의 선배님을 보다가 이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경질적이지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이 예의를 지키는 어떤 좀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이 강박과 룰이 있는 그런 내과 의사로 선배님이 분하신다는 거에 일단 굉장히 흥미를 느끼면서 봤었고, 근데 이 시나리오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이게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여름날에 에어컨 안 들어오는 방에서 낮잠 잤는데 이제 되게 가위를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꿈에서 깼다 또 잤다 근데 또 가위였다가 막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시나리오를 읽는데. 네.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그 눅진하고 끈끈한 근데 서늘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게 과연 실제인가 아니면 이제 주인공의 시점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나리오를 다 보고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꼭 감독님을 한번 뵙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등이 이렇게 흥건하게 젖는 그런 느낌의 시나리오였어요. 미스테리요, 정말. 조진웅 씨. 범죄와의 전쟁, 명량, 끝까지 간다고 드라마 시그널 등 그동안에 사실 뭐 강인한 의지, 행동력을 갖춘 강한 남자로 이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또 미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조진웅 씨가 남성미, 듬직미 등등 이제 미의 길라제비로서 많은 활약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해빙에서 180도 다른 모습으로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 마이크를 좀만 바꿔서 써주시겠습니까? 예. 네네. 제 거 위주로 지금 마이크가. 자, 무슨걸 할까요? 자기 있는데요, 집중되고, 예. 자, 마이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진행을. 자, 지금 전기가 나갔는데 조명이.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신조어가 뭔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요. 60초 후에 나옵니다. 자, 제 건 나오는데 조진웅 씨, 제가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도 굉장히 긴장되실 텐데요, 조진웅 씨. 네. 새로운 미 나옵니다. 나왔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새로운 미가 뭐냐? 네티즌들께서 새로 지어주신 조진웅 씨의 새로운 미 바로 축하드립니다. 예민미. 조진웅의 예민미.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예민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민합니다. 예. 이 영화 저는 상당히 예민하게 되죠. 근데 자 이렇게 이 영상에서 약간 좀 안 나오는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영상 끝나자마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뭔가 좀 계속 뭐가 전기 들어오는데 전기 나갔다 그러고 마이크가 들어오면 실체가 드러나는. 자, 그렇다면 이런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이 돼요. 사실 이렇게 예민함을 보는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민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일단 감량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사실 감독님께서는 더 막 이렇게
더 많이 감량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못하겠어요.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많은 감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이 캐릭터를 표현할 때 그 지점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으니까 저희 영화가 뭐 예고편을 보시거나 이렇게 지금 잠깐의 어떤 장면들을 보시면 상당히 현대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보면 굉장히 플랫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시대물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그런 블록버스터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화면이 플랫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 플랫함 속에서 인물들의 심리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심리성 거기에 아마 따라가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관객 여러분들이 그 열차를 타게 되실 건데 그런 데 있어서 그 표현이 더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도 다음 분명히 이 콘티네티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그런 도전들이 약간 좀 필요했었다. 예. 대단합니다. 이 감독님께서 아까도 조진웅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분명히 이제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렇죠. 바람인데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예민하시네요. 예민이 창시자. 예. 자, 조진웅 씨 이제 대답을 해주셨고 신구 선생님께서 사실 지금 뭐 신구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이청아 씨가 하셨는데 치매 노인의 천진함과 살인 고백을 툭 내뱉는 극단적인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연기를 하셨는데 연기 경력이 55년이신데요. 꽃보다 할배, 뭐 디어 마이 프렌즈 최근작들 생각해도 저런 모습은 처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쉽게도 촬영 관계 때문에 촬영 때문에 못 오셨는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감독님 정노인 역으로 신구 선생님을 캐스팅한 이유 좀 여쭐게요. 영화 기자분들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캐스팅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처럼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 절대로 특정한 배우를 마음속에 두고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올리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우려고 노력하면서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머리에 딱 달라붙어서 꼭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캐릭터가 꼭 하나씩 있게 돼요. 근데 사실 정노인 역에는 처음부터 신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지워야 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제작자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신구 선생님이 해주시겠다고 4주 후에 연락이 왔나요? 그 연락이 온 날 정말로 방 안에서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나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근데 제가 신구 선생님을 그 많은 분들이 코믹한 이미지나 뭐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코믹한 이미지나 부드러운 이미지로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CF 때도 저는 저렇게 그 연륜이 많으신 배우가 저렇게 코믹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유연한 건가. 그 유연성에 되게 항상 놀랐었고 제가 처음으로 많이들 인자한 아버지로 기억하시지만 반치광에서 송강호 씨 아버지로 나오셨을 때 그 한심한 놈을 이렇게 약간 그 괜찮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화를 벌컥 내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급격한 감정의 전환 이런 거에서 정말로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다. 현실 아버지 모습이 어떤 데다가 특히 전신호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그 자상하다고 느끼기에는 그 거칠은 저음이 깔리면서 어느 순간 변조하시는데 그것이 늘 이런 작품과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나뵀는데 악역이 평생 처음이시라고 해서 더욱 영광이었습니다. 관객들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구 선생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조진웅 씨 사실 그 수문이 정노인이 수면 내시경 도중에 살인을 고백하는 장면 찍을 때 지금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장면 찍을 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상황이 묘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장면 찍는 날. 글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내과 전문으로서 그 내시경 하고 있는 그 과정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환자에게 주어야 하느냐에 집중을 하게 되죠. 예. 저는 그것만 하고 나가면 돼요. 그것만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뭐 콘티넨트 분이 있겠지만 그냥 그것만 하고 정리하고 뭐 들어오세요 환자분 정리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빨리 뭐 하는데 중얼중얼 거리죠. 근데 이 중얼거림은 늘상에 있었던 제가 그냥 어떤 환자도 그런 중얼거림 하니까 웃고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뭔가 계속 이 중얼거림 속에 저에게 꽂히는 무언가가 있었겠죠. 나는 내과 전문이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부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뭐 몸통은 어디에, 몸통 어디에, 머리는 아직 이라는 어떤 단어들이 전혀 연관성 없게 나에게 다가오지만 좀 이상하게 그걸 여기 쓸 수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개연성 없는데 왜 내가 이걸 듣고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있지에 대한 어떤 느낌. 그것이 친구 선생님이 가지는 매력인 것 같아요. 두 분의 이 호흡이 고스란히 스크린에 나타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씬이 또 이번 이 해빙의 백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대명 씨는 친구 선생님하고 부자. 네, 그렇죠. 예, 부자 관계로 나오시는데 정육식당을 함께 운영하십니다. 예, 예. 네. 두 분 다 악역인 건가요? 선역은 아닌 것 같고 이쪽 뭔가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 영화가 가진 특징이기도 한데 모든 인물이 그 선과 악을 나누기가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한데 모였을 때 나오는 그 의심과 이야기들이 같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고 나누긴 그렇고 승훈을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친절한 모습으로 뭐 저희 아버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압박해 나가는 그런 인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비밀스러운데요. 김대명 씨는 사실 더 테러 라이브에서 목소리 테러리스트, 미생, 판도라, 덕혜옹주 그리고 최근 드라마 또 마음의 소리에서는 코믹한 모습까지 보여주셨는데 감독님께서 이런 요물 같은 배우와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해빙에서 연기 변신, 이 성근 캐릭터 평범한 집주인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 일단은 하는 말들이 그냥 대본에서 그냥 써있는 대사를 그냥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줄 한 줄 그냥 써있는 대사일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많은 의심이나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다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모였을 때 커다란 이야기가 될 수 있게 그리고 한 줄이 명확해질 수 있게 그렇게 나름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졌을지는 잘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한 줄 한 줄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조진웅 씨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게 다 느껴지셨을 거예요. 느껴졌다기보다 대명 씨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떤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잘 좀 봐주시라는 자리인데 좀 잘 표현이 됐는. 저희는 이제 작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는 정말 그 과정이 남았으니까 상당히 긴장도 되고 이 영화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관객의 몫인데요. 이청아 씨야말로 그동안 사실 되게 발랄하고 반듯하고 고운 이미지의 역할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 해빙이 이청아 씨에게 준 변화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항상 좀 선한 의도가 많은 그런 인물을 했었고 사실 여기서도 뭐 제가 이렇게 꼭 뭐 나쁘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인물인 것 같아요. 좀 전에 김대명 선배가 얘기하셨듯이 이렇게 인물들이 선과 악을 정확히 나누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했던 거랑 어느 부분이 다르다고 느꼈냐면 전에는 이제 제가 그냥 제가 가진 마음을 순수하게 표현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 있는 의도와 표현이 같은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은 속에 있는 의도와 표현이 조금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게 어떤 저의 어떤 뭐랄까 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진웅 선배님이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의사로 오셨을 때
처음에 더 친절하고 막 이렇게 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친절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서, 사실 저도 제가 여태까지 이제 연기를 해왔던 것 중에서 처음으로 조금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청아 씨가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느껴지는 대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해빙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 비밀 더욱더 커지는데요. 수면 마취를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동영상과 4월에 가장 많은 시체를 건져낸다는 이야기, 그 해빙의 시작일 수 있는데, 출발일 수 있는데, 감독님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이 전혀 연관이 없는, 상관이 없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해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그 수면 마취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한 상태에서 환자가 막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운전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럼 옆에 뭐 간호사들 막 킥킥대고 이런 영상이면서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나도 사실 수면 내시경을 했을 때 뭐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뭐 사진을 찍었다더라 이런 얘기들부터 이제 부부끼리 같이 수면 내시경 하러 가면 안 된다. 그 비자금 숨겨놓은 데부터 시작해서 외도 이런 거 다 들킨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유행을 해서 혼자 막 낄낄거리면서 그걸 읽다가 아니 근데 저 때 살인 고백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걸 듣는 게 의사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환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게 왜 의사이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저희 사회가 조금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 특히 이제 중산층이 추락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나중에 이제 임팩트 있게 얘기를 마무리 지을 단계에 가서 그 한강 순환구조대 부분의 인터뷰를 읽게 됐는데요. 가장 시체를 많이 건져내는 시기가 4월이랍니다. 그 이유가 겨울에 투신을 하거나 시체를 집어 던지면 그게 이제 가라앉아서 보통은 썩어서 이제 시체에 가스가 차면 떠오르게 돼 있는데, 겨울이니까 이게 부피가 잘 안 되고 떠오르더라도 얼음에 막혀 있어서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못 올라오다가 따뜻한 봄이 되면 이제 이렇게 가스 소리를 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시체가 둥둥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구조대 분이 4월에 가장 많은 시체를 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강변에 4월이면 정말 남분분 벚꽃이 막 휘날리는데 물 위에 있는 시체들이 하나둘씩 둥둥 떠오르는 그런 그 대비가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무의식 밑으로 집어넣어놨던 것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얼음이 깨지면서 숨겨졌던 것이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조진웅 씨, 감독님을 통해서 이전에 들으셨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렇게 다크하실까? 뭐. 예쁘고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서 시체라. 이 감독님이 참 궁금하다. 궁금하다. 그래. 근데 얘기를 들었다시피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넋을 놓고 듣게 돼요. 네. 감독님의 이야기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나리오를 보면 그 이정표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뭐 어떤 시대상의 반영이다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아주 재미나고 아주 맛있는 영화가 이거구나. 그냥 영화예요. 아주 재미난 영화. 뭐 심리가 있었고 비밀이 있었고 키워드가 있으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냥 들어앉아서 보면 돼.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심리 스릴러 영화 한 편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탄생이 되는구나. 네, 진짜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관객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재미있고 새로운 건데 거기에 딱 잘 맞는 영화가 해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조진웅 씨 스틸 사진이랑 예고편이 나가고 나서 의사 가운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보고 싶다라는 댓글도 많았고요. 다행히 제가 이거 해빙이라는 영화 하면서 이 의학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라서 오렌지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의학 드라마 물성설입니다. 심폐소생 이런 건 없군요. 아, 그렇죠. 그런 건 없어요. 바이탈 어이구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의사 가운은 많은 것들을 숨겨준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입어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청아 씨가 그 가운말 그쵸? 제가 선배님이랑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캐릭터들이 시작이 될 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선배님도 저한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는 캐릭터는 아니시고. 첫 호흡이니까. 네. 아니, 캐릭터 캐릭터에서. 네. 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늘 친절하게 대하지만 이렇게 승훈을 좀 관찰하고 이렇게 좀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살피죠. 네, 살피는 그런 인물인데 제가 그 선배님과 아직 어색한 와중에 저도 모르게 선배님 그 의사 가운 입고 계실 때 선배님 손이 너무 이렇게 선배님이 그날 분장이라 이런 걸 하고 딱 나오셨는데 이 손이 너무 의사 같으신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 완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배님 근데 진짜 너무 손이 의사 같으세요. 선배님 도대체 얘가 갑자기 왜 도대체 이러나 의사 같은 손은 어떤 손인지 조진웅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조진웅 씨. 좋습니다. 정말 너무 길고 정말 내과 의사시긴 하지만 수술했을 때 너무 잘 어울릴 법한 손이어서 그리고 사실 저는 선배님을 처음 영화사에서 뵀을 때 제가 못 알아뵀거든요. 너무 사람 감량을 많이 하셔서.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선배님의 이 어떤 캐릭터에 대한 기대를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 현장 세트장에서 이제 그 내과 세트에서 딱 만났을 때 역시 어쩜 저렇게 손까지 의사처럼 생기셨을까. 이래서 조진웅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셨다라는.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팀이라고. 제가 좀 말을 한번 맞춰봤었어요. 자, 이쪽이 이제 병원팀이고요. 정육점 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계시는데요. 김대명 씨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장 네. 역할로 나오시는데 사실 정육점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촬영을 하셨을 텐데 힘든 적은 없으셨나요? 일단은 장시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고기가 많이 녹아가지고요. 일단은 고기 비린내가 촬영장에 가득가득해서 이제 스태프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거고 그때 또 계절이 또 겨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진 않았을 거고요. 조명에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거는 처음에 이제 고기를 이제 큰 고기를 잘라볼 경험이 사실 살면서 몇 번 없기 때문에 그걸 처음에 이제 감수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처럼 그 고기가 쉽게 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리고 또 칼도 굉장히 이제 예리하고 날카로운. 예, 쉽게 다치기도 쉬워서 이제 좀 많이 초반에는 애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 또 그것도 금방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굉장히 익숙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감수하시는 선생님께서 손 연기를 조금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도움을 받으셔서 네, 이렇게 함께 만드셨던 감독님 배경이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로 설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또 부분이기도 하고 영화의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이제 출연하신 분 외에 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만약에 제 4의 캐릭터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도시 자체입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감독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오겠죠. 근데 저는 주제적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칫 좀 무겁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감독이라. 그냥 장르적으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맡은 부분이 그 부분이라. 이 얘기에서 전체적인 그 상징, 메타포는 그 한국 사회, 특히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저희가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맞춤을 올려버린. 근데 그게 해결하지 않고 묻어버린 것들을 반드시 기환해서 저희들에게 값을 치르게 한다는 그런 주제랑 연관이 돼 있어서
그 수도권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신도시를 보면 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신도시에 실제로 가보면 개발 지역에 편입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그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경제 계급 간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산업화되기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산적한 채로 한쪽에서 맞춰놓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주인공인 의사의 상황과 이렇게 맞닥뜨려져서 그 이 이야기 자체가 그냥 겉으로 그냥 이야기 전체를 즐기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그 메타포를 은유를 따져본다면 이제 그런 것들 전체 이 사회를 제가 조망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과 연관돼 있고 그거의 축소판이 이런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게 배경이 됐습니다. 지금 소름이 쫙 오는데요. 왜 해빙인지, 해빙일 수밖에 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호흡에 대한 얘기를 좀 짧게 나눠볼게요. 조진웅 씨와 김대명 씨 이번 영화에서 처음 만나셨죠? 예. 두 분의 연기 호흡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너무나도 감명 깊고 뜻깊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김대명 씨가 표현했던 그 캐릭터가 진짜 그 미생이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근데 아까 감독님께서 신구 선생님 얘기할 때 그런 음성적인 이미지나 이런 모습들이 어떨까 했는데 비슷해요. 네. 이거 드세요 하는데 정말 먹기 싫을 것 같고 이게 그 선량함과 착함 그런 어떤 친절함이 나에게는 왜 서슬퍼레한 공포로 올 수 있는지 그것이 드세요. 웃기잖아요. 근데 얘가 한번 드세요 이러면 되게 무서워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명 씨가 그 부분을 아주 릴렉스하고 여유 있게 잘 이렇게 호흡을 하니까 어느 순간 저도 무장해제가 되고 대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술이 취해 가고 그런데 실제로 대명 씨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살았지만 이 친구도 일반적으로 살았겠죠. 근데 제가 술을 한잔 먹는데 너 술 잘하냐? 그랬더니 그냥 잘은 못하는데 좋아합니다. 그래 막 먹다가 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일탈한 게 뭐냐? 그랬더니 보통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집을 나갔다. 그렇죠. 연극 영화과를 간 것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친구를 보호해줘야겠구나. 이 친구에게 뭔가의 어떤 보호 영역이 돼야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착하고 그리고 기운이 너무나도 선량한. 예. 그런데 대사를 그렇게 하니까 막 헷갈리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묘한 아주 미묘한 매력이 있는 좋았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김대명 씨의 새로운 울타리가 생긴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를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어떠셨나요, 대명 씨는? 예, 저에게 이렇게 커다란 울타리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선배님을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였어요.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선배님이 나가는 발자취도 항상 더 한 번, 두 번, 세 번씩 보고 그랬는데 영화에서 만났을 때 그 기존에 가진 저희 선배님이 덩치나 외형적으로나 조금 무서워 보이는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비등비등한 에너지로 제가 부딪혀야 될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현장에 딱 가 있는데 그 소시민의 모습이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제가 연기하는데 정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분이 하나 되는 모습을 근데 이곳에서 저기 현장에서는 혼자 막 하다가 놀래고 이래야 되니까 상당히 혼자 심심하잖아요. 근데 대명이가 오거나 아니면 청아 씨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그냥 손님 온 거 같고 선생님 오시면 또 우리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배우분들이 얼마나 끈끈한지가 느껴지는데 이청아 씨도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진웅 씨와 또 이번에 첫 연기였잖아요. 그 호흡.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려웠냐면
저도 되게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그래도 싹싹한 편이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잘 다가가는 편인데 제가 선배님을 처음 뵀을 때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가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상대방이랑 어떤 호의적인 관계의 인물만 해봤지 이렇게 약간은 좀 네거티브한 감정을 가진 인물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사실 선배님이 좀 저를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저라는 배우를 이미 그러니까 저랑 이제 현장에서 뵌 적도 없었고 또 사적으로도 제가 선배님을 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좀 나를 정말 이 미연처럼 좀 약간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른들이 요즘 애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약간은 나를 좀 되바라지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선배님한테 10마디 여쭤보고 싶고 막 이렇게 찡얼찡얼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현장에서 가만히 있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었어요. 그냥 늘 선배님 뒷자리에 이렇게 안 거실리게 뒤에서 이렇게 맨날 정말. 근데 얘기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무슨 나이가 엄청 많은 사람, 이 나랑 별로 차이 안 나. 이렇게 계속 신도사님하고 같이 계셨던 거예요. 아니, 진짜로 내가 억울하네? 근데 이제 아니, 이렇게 봐봐요. 어머! 누가 봐도 20대? 누가 봐도 20대? 자, 잠시 후 포토타임 때 그 포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벌써 저기 들어주셨는데요.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니스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 네. 그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신구 배우님 캐스팅했을 때도 말씀해주셨고 그 김대명 씨 캐스팅 이후에도 목소리라는 걸 많이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김대명 씨만 해도 사실 작품마다 내왔던 그런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다른데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디렉을 해주셨고 김대명 씨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디렉팅을 주셨는지 감독님. 일단은 어떤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연기 디렉팅을 잘하는 비결은 캐스팅을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주 명답이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디렉팅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잘 낼 수 있는 배우를 캐스팅하면 되죠. 그래서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명 씨를 처음 김대명이라는 배우를 찾아보게 된 게 이제 더 테러 라이브였는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 섬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셨고 또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 대명 씨의 연기론이랄까요? 그런 건 자연스러움, 진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본인이 굉장히 장점이 있으시고 그것이 사실은 장르 영화에서 장르적인 연기보다는 그런 연기가 훨씬 빛을 발하거든요. 장르적인 그런 긴장감은 사실 그게 구조에서 내면 되는 것이고요. 연기 자체는 매우 사실적으로 하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공포를 느낄 수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다양한 그냥 대화할 때도 어느 순간 섬뜩해지는 순간이 있지만 역시 전화가 나오죠. 네, 유감없이 이제 김대명 씨 목소리의 다채로움을 그래서 제가 왜 요물이라고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큰 장점, 가장 자연스럽게 냈는데 어떤 국면에 있어서 감정을 싹 전환하면서 본인이 가진 장기, 목소리가 미성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공포감이 배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에게 뭘 디렉팅을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잘하는 사람을 캐스팅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옆에 계시는데 김대명 씨. 그러면 특별히 이번 역할을 위해서 이제 목소리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본인이 노력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사실 목소리를 갑자기 제 목소리가 어떤지는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막 저음을 흉내낸다거나 이래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더 이제 이물감이 더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이제 감독님의 디렉팅에 따라서 서로가 열심히 서로에게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감독님과 좋은 배우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중앙에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김유진입니다. 네. 저 배우 조진웅 씨랑 김대명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조진웅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극중 내과 의사로 나오시는데 연기하시는데 어려운 점이나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배우 김대명 씨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영화에서 선과 악을 동시에 연기하시면서 색다르게 이미지 변신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연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과 의사 역할 촬영하시면서 아까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별로 조진웅 씨.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어렵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저희 연출부 한 명이 내시경을 실제로 하면서 그걸 찍어왔어요. 오, 실제로 자기가 내시경을 받으면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많은 참고가 됐죠. 뭐 의식적으로는 내시경을 할 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지. 진짜 거꾸로 세세요,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쓸 거지. 그냥 잠깐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녹아져 있는 교보제니까 그래서 그 연출부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비틀어 놓는 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생했고 다행히 뭐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내과 의사 역에 이제 비중을 둔 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예, 예. 부분에.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연출부 우리 그 친구에게 참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연출부가 직접 내시경을 하면서 수면 내시경을.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명 씨. 네. 이번 성과학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는지. 일단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캐릭터였어요. 매 작품이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악역이다, 아니면 착한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 많은 것들을 좀 한 군데 모아야 되는 지점이 필요해서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제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선배님들과 연기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신부 선생님과 이렇게 대사도 맞춰보고 그 순간순간이 항상 행복하기도 했고 형과도 같이 연기할 때 그 즐거운 아마 배우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씩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근데 또 캐릭터 구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예민한 부분이 있었지만 현장 자체가 워낙 행복하고 즐거웠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입니다. 네. 조진웅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이 영화가 이제 개봉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조진웅 주연의 조진웅의 해빙 이런 식으로 조진웅 배우에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원톱이라고 보는 관객들도 많고 좀 많이 원톱에 대해서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명화가 원톱 명화는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다들의 어떤 조력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의미들이 전달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굳이 맨 앞에 서라는 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담들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되게 의식적으로 작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왜냐면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우리 감독님 계시고 수많은 또 우리 동료 배우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연호 작업하듯이 했어요. 오히려 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우정 출연이에요. 왜냐면 분들은 할 때 와서 그냥 한 이틀만 놀다 가 이러는데 어떻게 놀아.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고 만회할 씬이 없어요. 그 씬과.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해밍 작품에 제가 했던 역할이 쉽다가 아니라 동료분들하고 많이 어울릴 수 있고 같이 이렇게 호흡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놓고 그리고 그런 의식들도 조금
조금 많이 버리고 가는 예,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 평소에 조진웅 씨를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그 선두에서 잘 이끌고 가셨으리라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 마지막으로 예. 네, 저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청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전에는 되게 밝고 사랑스러운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에 어두운 캐릭터를 연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캐릭터적인 면에서 좀 변화를 주기에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고 또 이번 작품으로 인해서 이미지 전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사이에 더 5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물론 촬영 순서로 보면은 이제 저희 해빙이 먼저지만 이제 뱀파이어 탐정 이런 데서는 조금씩 이제 악역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빙이라는 작품은 그러니까 사실 감독님이랑 초반에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더 집중력 있게 관객분들이 이제 몰입을 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밝은 이미지나 아니면 좀 청춘물에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 이런 거를 사실 좀 초반에 이제 그걸 지워나가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감독님이랑 처음 미팅을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시나리오 읽을 때 오히려 신인이 했을 때 더 좋은 역할이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 미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과 얘기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제작 보고회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이 영화에 임할 때 자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는데 저는 항상 작품을 고를 때 재밌겠다와 성장하겠다 두 개를 보는데요.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되어 계셨다고 했잖아요. 성장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데 감독님을 뵙고 나서는 무조건 성장하겠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품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고 열심히 했고요. 아마 우리 또 이청아 씨의 연기 변신이 해빙 전후로 나뉘지 않을까. 더욱더 성장한 배우 이청아 씨를 만나보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안 계시면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이제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빙의 관전 포인트와 함께 오늘 와주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네, 모든 영화가 이제 새로움을 표방하는데요. 저희 영화 해빙은 기존에 보실 수 없었던, 한국에서 보실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스릴러이면서 제가 조금 복잡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 퍼즐을 맞춰 나가는 그 장르의 쾌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대명 씨. 저 영화 해빙 전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시게 되실지도 궁금한데요. 이 궁금증을 전부 다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한 마음으로 오셔서 나가실 때는 좀 개운한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진웅 씨. 예, 저는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항상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괴롭고 힘들면 관객분들은 진정으로 편안하게 보십니다. 예. 쎄가빠지게 했었어요. 괴롭고 아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다고 했는데 괴롭고 보시고 이런 이미지입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해빙을 음식으로 치자면 맛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맛을 분명히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아주 독특하게 배운 그런 하나의 자극적인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재미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꽁꽁 얼고 다 놓고 가십시오. 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제작 보고 하는 동안에도 수영을 좀 잘하셨어요. 예. 이런 이미지. 자, 이정아 씨. 네, 저희 영화는
정말 배우분들의 멋진 연기와 또 장르의 쫄깃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사실 제가 무서운 영화를 굉장히 못 보는데 저희 예고편을 보고서 근데 이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제가 나와서이기도 하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고요. 저희 무대 정리하는 대로 포토타임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